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대 편입 논술 기출문제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연고대 그 기출문제는 학교에서 문제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실제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복원한 문제인데 원전을 찾아서 출처를 찾아서 해당 제시문을 찾아서 학생들한테 복수의 검토를 거쳐서 거의 정확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년째 접어들었고 인문사회 문제가 있으니까 12 곱하기 2 그러면 24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2014학년도, 2015학년도는 통합형으로 나왔습니다. 즉 하나만 나왔다는 뜻이니까 24 빼기 1을 하게 되면은 22개 되겠죠. 그래서 좋게 한 20개 가까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주 분량이 방대합니다. 고대가 6년치니까 6 곱하기 2, 12문제인데 고대 역시 2021, 2022가 인문은 없었고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고대는 기출문제가 10개, 연대는 기출문제가 22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는 고대에 비해서 2배 정도 많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연대는 1번, 2번 같은 분량이기 때문에 고대가 1번이 400자 요약임을 감안할 때 그 문제 난도라든가 부담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은 고대는 그 영어 지문이 없죠. 하지만 연대는 인문사회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편입 기출문제 공부는 여러분이 순서상 고대 편입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더 좋은데 하지만 꼭 그게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요 자료는 작년 2023학년도 수강생 중에 연고대 편입 경영학과 이관왕 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이관왕은 쉽지가 않은 곳인데 특이한 것은 한 학생은 일반 편입에서 이관왕, 한 학생은 학사 편입 이관왕입니다. 그래서 학사든 일반이든 모두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이거는 실제 적중된 사례입니다. 제가 수업한 문제들이 그 중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는 왼쪽은 작년 2023 연대 편입 인문 제시문 다 영어 지문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2020 연대 수시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동일한 거요.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영어 제시문에 나오는 그 문장이 오른쪽에 보이죠.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제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같은 제시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말로 보시면 19세기 과목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었을까? 그리고 과목은 반체제 인사들의 또 다른 대학이었으며 최상의 도덕적 자각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하면서 쭉쭉 갑니다. 물론 그 뒤도 다 같습니다. 근데 PPT 화면 상 이것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작년 교재 기본 156쪽에 나와 있던 정확히 페이지까지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자료는 기본 편에 2군데나 있었고 비교 분석하고 논증 평가 파트 그리고 도표 특강, 도표 브리지 특강 교재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3군데 있었던 것인데 이 정도면은 뭐 완벽히 적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에 대한 공부는 어떤 공부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에 대한 간단 소개입니다만 이거는 뭐 수많은 자료로 이미 여러 번 공개됐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저는 고대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현재 고등부 논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가장 정통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쿨 논술도 한 10년 2008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메가 로스쿨에서 강의를 했고요. 현재도 고등부 대치 시대인재 그리고 뭐 강남대성 등등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언어논리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입체적인 논술 학습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대 기출 문제는 어떻게 준비할까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수업 방식입니다. 이거는 수업 방식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3시간 수업이고 3시간은 강의만 진행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직접 시간 정해 쓰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예요. 그래서 시간 정해 쓰는 것은 지금 말고 나중에 파이널 여러분이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첨삭이 중요한데 첨삭은 현강은 1대1로 합니다. 대면 첨삭이고 거리가 멀어서 왕복하는 시간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줌으로 비대면으로 첨삭합니다. 비대면 학생이 저한테 원고를 이미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원노트에 올려서 줌으로 화면 공유한 상태에서 전자펜으로 직접 화면에다가 필기하면서 수업하는 방식인데 끝나고 나면 그대로 그 화면을 캡처해서 PDF나 JPG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종이에 적힌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시게 되겠죠? 같습니다. 그리고 인강 학생은 인강 사이트에
그 첨삭 툴이 제공이 됩니다. 거기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서면 첨삭 형식으로 다시 첨삭해서 재업로드 해드리고 학생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적 처리는 작년까지는 제가 스쿨링 앱을 좀 사용했는데 원래는 잠시 그게 좀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첨삭을 해서 점수를 입력을 해드립니다. 현강은 그 자리에서 제가 점수를 말씀드리는데 그 점수를 객관화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늘 감각을 유지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쓰기 첨삭, 독서 성적 처리, 독서에 대한 것은 차후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연고대 편입 전형인데 이건 여러분이 여러 정보를 통해서 지금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50점 만점에 연대는 100점이 논술이고 50점이 서류다라는 거. 면접이 있기 때문에 서류 50점 되게 중요해졌죠. 고대는 일반 편입은 그 일괄 전형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없어요. 하지만 학사 편입은 아직은 단계별이다. 그리고 그 면접도 고대 학사 편입에만 남아 있습니다. 연대는 아예 면접이 없고, 고대는 100점 만점인데 60점이 논술이죠. 자, 시험 시간은 연대는 120분, 고대는 100분입니다. 논술은 영어 지문은 연대만 나옵니다. 인문사회, 고대는 영어 지문 없습니다. 그리고 도표는 연대, 고대, 사회 논술만 나옵니다. 복잡하나요? 암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출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이다라고 보시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문제를 보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그 논술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빨리 지나갈게요. 강의 쓰기 첨삭 가장 픽셀입니다. 논술 공부의 핵심이에요. 어느 하나도 빠져 안 되죠. 3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재첨삭. 독해력은 제가 헬스장과 늘 비교하는데 일종의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 키우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죠. 헬스 트레이너가 여러분의 근육을 못 만들어줍니다. 방법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독해력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오시기 바라고, 그거는 인강수강생도 마찬가지. 현강수강생은 제가 점검을 해드리지만 인강수강생은 점검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을 따라오시면은 그게 결국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인데, 오늘은 그 연대 기출 대비법이니까 이거는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제 수업의 특징은 모든 과정이 다 교재로 가고 있다. 그죠? 저 교재 없는 강의는 저는 인정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어야 그 강사도 정리가 되고 학생도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커리가 아주 체계적이죠. 매 2달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커리가 있죠. 그 브릿지 강의라고 전문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건 모토가 논술은 객관식입니다. 논술 정말 객관식이에요.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요 4가지 목차로도 해결됩니다. 객관식이라는 것은 꼭 오직 선다형 같은 건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객관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견의 진술형만 객관식이 아닐 뿐 나머지는 객관적인 답이 존재한다고 보시고, 어느 정도는 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첨삭,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명 편입에서는 합격생, 그리고 매출, 수강수 등등 다 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인데 뭐 재밌다, 실적 1위다, 상세하다, 그죠? 완벽하다. 그 제 강의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후기를 보세요. 후기 보시면 잘 드러납니다. 제 1년 컬인데 기본 유형, 정점 심화,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그래서 단계로 보면 연대 기출은 4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브릿지 강좌가 있죠. 고득점, 도표 분수, 연대 수시험수. 이거는 이제 전문 특강입니다. 부족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별도로 제가 강조하는 하프 실전, 그리고 풀세 실전, 직전 파이널은 이제 마무리, 여러분이 수업 중에 시험 보는 수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교재 9건, 올해는 교재 더 늘어나고 10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하실 게 문제를 잠깐 볼게요. 이제 문제를 봐야만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연대 문제는 1번이 무조건 비교가 나옵니다. 이건 인문사회 공통입니다. 1번이 비교, 2번은 설명평가인데, 요 2번은 연대나 고대나 비슷합니다. 1번만 좀 다릅니다. 고대 1번은 400조 요약이었죠. 연대 1번은 비교입니다. 이거는 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문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결이 좀 다른데 그거는 잠시 뒤에 볼 텐데, 사회논술은 도표도 나옵니다. 라에 나타난 조사 결과, 라를 바탕, 이게 다 도표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문은 1, 2번이 다 비교입니다.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항상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두드러졌습니다. 5년 연속으로. 연대는 지금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를 내고 있다. 그 이전 것까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되실 텐데, 2019, 2021도 하나 확인해 볼까요? 2019 연대 사회논술 1번 비교죠. 2번은 설명평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인을 할 수 있겠죠. 요 라는 다 도표입니다. 똑같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문을 보시면, 인문은 좀 다른 게 똑같이 표시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 1, 2번이 모두 비교란 뜻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문은 1, 2번은 모두 비교내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만 문제 풀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교 문제를 잘 푼다는 것은 요약도 잘하고 평가 설명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논술은 전체가 하나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연대 인문은 비교가 잘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쓰기 할 때 그 객관식이다라고 했던 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논술 유형은 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많아봤자 한 7, 8개. 그 7, 8개는 다 요 4가지 목차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그 해결 가능한 목차를 따라오면 되는데 아까 연대 1번 문제 봤죠? 비교형. 비교라는 것이 공통점, 차이점을 써요. 그 공통점은 다시 공통주장과 공통항목입니다. 그 차이점은 그 항목에 따른 대꾸 맞춰서 가나다 정리하는 건데 그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물론 틀은 요거 말고 또 있습니다만 그 틀도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제 질문 읽고 나서 그 소스를 뽑아서 요 틀에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논증평가형 설명형 우리가 2번 문제 설명평가형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연대 인문은 2번이 비교가 나오고 있곤 하지만 최근 5년이 그렇다던 것이고 그 이전 2012학년도부터 있었잖아요. 그 이전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되고 2번 문제 아주 필수 문제입니다. 주장을 써요. 그 다음에 이유를 쓰고 근거를 쓰고 상수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주, 이, 근, 상 이렇게 암기시키는데 각각 또 쓰는 방법이 세부적인 지침이 존재합니다. 그 수업을 통해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첨삭 사례입니다. 이거는 실제 첨삭 있었던 것이고 작년 12월 5일 날 진행한 첨삭이네요. 고대 문제이긴 합니다만 실전 파이널 진행했던 첨삭 자료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고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멘트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학생은 좀 괜찮게 쓴 학생처럼 보여서 그렇게 지적이 많지가 않죠. 요거는 이제 질의응답인데 제 수업의 특징 중 하나가 빈칸의 논술을 해서 제가 쓴 그 답안을 빈칸 처리해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모든 기출문제는 빈칸을 제공해 드립니다. 파일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무한히 자기가 출력해서 아니면은 태블릿을 할 때는 PDF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질의응답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학원 게시판이 Q&A 게시판이 있어요. 강사별로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이거 독해력 증강 프로그램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 사설을 하루에 한 개씩 300자로 요약하세요. 좋습니다. 2달러 정도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강좌당 1독서합니다. 제가 수업 때 책을 지정해 드리는데 책 읽기야 뭐 하루 만에 읽겠죠. 제가 말씀드린 독서라는 것은 정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달 정도 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브릿지 강좌라 그래서 독해력 특강 도표 특강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 현재 지금 3가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 더 기획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하려다가 3,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 독해 도표 연대 수시 엄선 특강 브릿지는 꼭 수강하셔서 이건 전문 특강입니다. 어느 수업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을 중요하지만 시간이 무한히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때 제가 별도로 분리시켜서 2달 동안 이건 2시간짜리예요. 2시간짜리인데 2달 갑니다. 그래서 아주 세분한 특히 대표적인 게 도표 같은 거죠. 연대 고대 사회논술 필수 제시문이죠. 인문도 당연히 준비해야 될 포인트이긴 해요. 그래서 연대 편입 정리해 봅시다. 연대 편입 논술 어떻게 할 것인가. 연대 편입은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교죠. 일단 사회와 인문으로 구분됩니다. 1번은 다 비교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고 도표가 있고 그 차이. 고대와 차이점 뭐다? 영어 지문 있고 그 차이.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연대 준비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비교에 귀재가 돼야 된다. 귀신이 돼야 된다. 비교는 무조건 여러분이 박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약, 설명, 평가 그리고 도표를 주변에 배치한 상태에서 비교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그 설명 평가는 고대 2번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공부하시면서 같이 준비되는 거니까 설명 평가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연대 기출은 단계별로 봤을 때 4단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대랑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편입 논술로만 포장이 되어 있죠.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공부량이 많고 그 진도 빨리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실제 논술 공부에서 편입 공부에서는 여기가 가장 정점입니다. 가장 어려운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는 자소서도 함께 고민해 둘 필요가 있는데 연대 자소서는 합격하고 나서 제출하죠. 1단계 합격하고 나서. 그래서 논술 시험 치고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때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고대 준비할 때 같이 준비시킵니다만 인강 같은 경우는 따로 가니까 연대는 그렇게 부담은 적다. 그리고 600, 600, 600, 400자. 그래서 2200자. 고대는 1000자씩 5000자 됐잖아요. 그래서 연대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고대 자소서는 반드시 꼭 준비를 미리 해 두셔야 된다. 제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을 잘 활용하셔서 논술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무엇보다 우리가 모의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문제겠죠. 기출문제 없이 모의문제만 푸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하죠? 이상하죠? 바보죠.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 학습하고 파이널 연습하시면 충분한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